투자를 할 때 적정가나 잠정 가치를 분석하지 않고 단순하게 쉽게 트레이드하는 방법. 일상에서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자기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선택하세요. 종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싼 가격이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는데 분할 횟수를 늘려 기회의 특정 구간의 호가 매입 횟수를 늘리는 일입니다. 월급에 몇 프로를 투자할지 정하고 50%에서 60%를 투자하는 것을 권장하며 내키지 않으면 10%, 20%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간 동안 꾸준한 매입입니다. 고가인지 저가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고 저가에 머무르는 기간과 횟수는 훨씬 큽니다. 그런데 큰 금액에 한번 투자되면 그 금액이 저가에 샀다면 매우 수익률이 좋고 이익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가격 평가도 변할 수 있고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구분할 수 없을 뿐더러 시세의 변화도 경제 원리와 지수들을 대입해도 적정 가격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시세가 값이 되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연간 차트를 봤을 때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은 항상 어느 기회에서든 고점이 돌파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화폐 가치의 하락과 인플레이션의 지속으로 회사의 판매 수익률이 증가된다는 의미입니다. 매년 평균적으로는 3%, 6% 성장하는 게 보편적이지만 경기 침체나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성장이든 장기 침체든 성장이든 주가는 상승 구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월간 지속해서 매입했다면 시작이 고가에 시작해도 6개월이면 평균보다 약간 가격이 낮게 사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사건에 의해 주식은 상승 구간을 넘어 돌파하는 구간이 분명하게 생깁니다. 이것이 시장 원리입니다. 그리고는 그 가격은 회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가격은 절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세가 오른 것이지요. 짜장면이 한번 오른 것이 다시 그 가격에 살 수 없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기가 전혀 관심 없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익과 손실에 착각되는 프로세서가 생겨납니다. 이 프로세서는 계속해서 돈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지 단일로 써먹고 버려진다면 아무리 큰 돈이어도 큰 돈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성장성 있는 기업 선택 재무제표를 통해 성장을 기본으로 보는 평가는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이 증가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업이익이 100, 200 증가되었다는 부분이 있으면 수주가 늘었다 평가하시면 되고 다음번에 매출이 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늘었다는 것은 기업의 수익이 늘어났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분기 때는 매출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출 성장이 언제 끝이 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항상 성장이 끝나는 부분이 오기 마련입니다. 다른 경쟁업체와 비교해서 생각해보시면 사업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낮은 부채를 가진 기업을 찾으세요. PBR이 2 이하인 저평가된 기업을 선호합니다. PBR 2 이하라는 의미는 동종업계에서 저평가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PBR이가 넘는 기업은 가격이 많이 상승한 구간이니 되도록 주식 수량을 줄여가야 하는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에서 10, 20 이렇게 뛰기도 하니 최고 수익 구간에서 나눠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변동률 계산 6개월 최저점과 최고점을 파악하여 매수 구간을 결정합니다. 가격이 많이 머문 지지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시작하고 하락 시 추가 매수를 고려합니다.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사건이 흘러가고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최근 6개월간의 상승 요인을 찾아보세요. 최고점을 찍은 이유가 있는데 하나의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사업적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면 이 정도 매수가 늘 수 있다는 부분으로 감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저가가 된 가격도 사람들의 실망하는 사건으로 기점으로 가격을 지키는 구간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심리적 가격이 낮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 분석 과거의 큰 사건들이 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미래의 상승 호재나 하락 위험을 예측합니다. 분할 매수 일정 금액을 정해두고 꾸준히 매수하여 평균 매입 가격을 낮추고 가격이 목표가 최고점을 돌파하는 사건이 나오면 반액을 매도합니다. 최대 이익을 이어가기 위해서 매도도 분할해서 계속 매도합니다. 전부 매도했어도 주가가 올라도 아쉬워하지 말고 현금 통장에 모아두세요. 또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 경기 산업에 의해 침체가 오고 버블은 항상 터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젠가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고 위토가에서는 매도를 하고 아래호가에서는 매집을 기간 동안 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균일하게 아래호가를 채운다는 느낌으로 매집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매수 경험이 좋았다면 다시 같은 종목의 저평가 구간이라 느낀 부분부터 매수를 늘려가도 좋고 성장 밸류가 커져버린 기업에서는 매수 금액을 낮춰서 사시면 됩니다. 장기적 관점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집중합니다.
시장 원리 이해, 시장의 가격 변동 원인을 이해하고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의 차이를 인식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복잡한 투자 분석을 피하면서도 시장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를 잃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은 파도와 같습니다. 물의 경계가 얼굴에서 일렁거릴 때는 숨막히고 물이 차올라 금방 가라앉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평단이 물의 수면 밑에서는 산소를 계속 공급해주면 편안하게 위에 호가에서 물이 일렁거리지 밑에서는 변동을 쉽게 기다릴 수가 있고 내리든 올라가든 충분한 상승이 나올 때까지 변화에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평단이 물의 수면의 가격이라면 파도가 일렁일 때 서핑을 하듯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런 특징을 이해하신다면 가격을 산정해놓고 변화에 따라 쉽게 사고 팔 수가 있으며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각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에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며 시장 원리에 의해서 충분한 수익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기한도 2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오래도록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